공개 이후 많은 팬들의 호평을 받은 신작 MCU 드라마 데어데블 본 어게인이 4월 16일에 종영되었습니다. 넷플릭스판 데어데블의 출연진들이 그대로 다시 출연했고 특유의 어두운 분위기까지 계승해서 최근 MCU 드라마들 중 가장 재밌게 봤는데 과연 어땠는지 후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본작의 제목은 1986년에 연재된 프랭크 밀러의 데어데블 본 어게인에서 따왔는데 캐런 페이지가 킹핀에게 데어데블의 정체를 팔아넘기자 킹핀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맷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모든 것을 잃은 맷이 자신의 친어머니인 매기 수녀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나 킹핀과 맞서는 내용입니다. 이 스토리라인은 넷플릭스판 데어데블 시즌3에서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넷플릭스판의 내용을 레트콘하거나 소프트 리부트 없이 본 어게인의 내용을 어떻게 보여줄지 궁금했는데 1화에서 포기 넬슨이 불스아이에게 살해당하고 맷이 불스아이를 죽일 생각으로 옥상에서 던져버린 뒤 뿔 한 개가 떨어진 데어데블 헬멧을 버리면서 나오는 오프닝을 통해 코믹스의 스토리를 그대로 따라가진 않지만 큰 주제 자체는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정의의 여신 유스티티아와 데어데블의 형성을 비추며 테마곡이 흘러나오는 넷플릭스판의 오프닝을 약간 다르게 변형한 본작의 오프닝에선 유스티티아와 뉴욕 경찰 배지, 성당의 십자가와 자유의 여신상, 그리고 넬슨 앤 머더겐 페이지의 명패가 부서졌다가 조각들이 모여 데어데블이 되면서 오프닝부터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료인 포기 넬슨이 죽고 윌슨 피스크가 뉴욕 시장이 되면서 자신이 믿고 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버린 맷이 결국 데어데블로 다시 태어난다는 본작의 내용을 암시함과 동시에 본 어게인 코믹스의 주제와도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인지 드라마의 오프닝이 나올 때 그냥 넘겨버릴 때가 많지만 데어데블 본 어게인의 오프닝은 넷플릭스판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화까지 넘기지 않고 모든 오프닝을 끝까지 감상했습니다. 본작은 넷플릭스판 데어데블과 퍼니셔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의 호크아이 미즈마블 에코와 연계되지만 다른 작품들과 연결되는 부분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넷플릭스판 데어데블만 봐도 전체적인 내용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의외였던 점은 카말라 칸의 아버지 유스프 칸이 본작에 등장했단 것인데 청소년인 카말라 칸이 주인공인 미즈마블과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인 데어데블의 분위기가 영딴판임에도 불구하고 생각 이상으로 자연스럽게 유스프 칸을 등장시켰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복귀한 넷플릭스판의 캐릭터들 말고도 새로운 히어로와 빌런, 화이트 타이거와 뮤즈가 등장했는데 화이트 타이거는 담당 배우 카마르 데 로스 레이스가 암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극에서 퇴장시킨 것으로 보이며 헥터 아얄라의 조카인 안젤라 델 토로가 코믹스처럼 삼촌의 먹거리를 이어받아 새로운 화이트 타이거로 활동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뮤즈는 납치한 사람들의 피를 뽑아내 벽화를 칠하는 모습으로 강한 인상을 남긴 것과는 다르게 생각보다 허무하게 퇴장했다고 느꼈는데 결국 최종 보스는 킹핀이기 때문에 킹핀과 뉴욕 경찰 반자경단 특별수사대가 더 활기칠 수 있도록 계기를 제공하게 한 것 같습니다. 반자경단 특별수사대에 소속된 일부 형사들이 퍼니셔의 해골 로고를 사용하지만 막상 퍼니셔는 본작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진 않았는데 짧은 등장이 아쉽긴 했지만 4화에서 맷과 프랭크가 언쟁을 벌이는 장면이 맷이 다시 데어데블로 각성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정말 중요한 장면이었고 넷플릭스판 데어데블 시즌2 이후로 9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캐릭터의 호흡은 완벽했습니다. 워킹 데드와 퓨리 이후부터 퍼니셔를 연기한 배우 존 번설의 팬이 되었는데 오랜만에 퍼니셔로 복귀한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뻤고 내년에 공개될 디즈니 플러스 스페셜 프레젠테이션에서 제대로 활약할 모습이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주인공인 데어데블과 메인 빌런인 킹핀이 넷플릭스판의 느낌을 되찾았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데어데블의 경우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과 에코에선 카메오 출연이었기 때문에 아주 잠깐 등장하고 시얼크에선 데어데블의 등장이 큰 호평을 받긴 했지만 드라마 자체의 완성도가 좋지 않고 데어데블의 분위기와 많이 다르다 보니 약간 이질감이 느껴졌지만 본작에선 다시 어둡고 진지한 분위기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야 데어데블이 제대로 MCU에 복귀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킹핀은 호크아이와 에코에서 데어데블보다 취급이 더 나빴는데 호크아이에선 마야에게 헤드샷을 맞았고 드라마 에코에서 살아 돌아오긴 했지만 에코의 능력을 각성한 마야가 가정폭력으로 인한 킹핀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자 그대로 도주해버리는 모습을 보고 넷플릭스판 킹핀과 동일한 캐릭터가 맞나 싶을 정도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본작에서 에코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언급한다거나 뉴욕 시장으로 참여하는 행사들에 시달리는 모습이 약간 짜치는 기분이 들긴 했지만 시장에 당선되자마자 데어데블과 스파이더맨, 퍼니셔 같은 자경단들에 대한 탄압을 예고하고 합법과 불법을 넘나들며 음모를 꾸미는 모습과 담당 배우 빈센트 도노프리오의 열연 덕분에 넷플릭스판에서 보여준 위험을 어느 정도 회복한 것 같았습니다. 넷플릭스판 데어데블 시즌1에서 킹핀이 아나톨리의 머리를 차문으로 부수는 장면이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마지막 9화에서 경찰국장의 머리를 맨손으로 분질러 살해하는 장면이 고어 영화 수준으로 잔인하게 묘사되어서 이런 수준의 고어를 디즈니 플러스에서 보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고 해골 문양을 새긴 방탄복을 입고 복귀한 퍼니셔가 특별수사대와 처절하게 싸우는 장면 또한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장점들을 모두 가려버릴 만한 단점이 있다면 넷플릭스판은 3개의 시즌 모두 기승전결이 뚜렷했지만 본작은 18부작으로 기획되었다가 2개의 시즌으로 나눴기 때문인지 제대로 마무리 지었다는 느낌 없이 내년에 공개될 시즌2를 기대하라는 듯한 엔딩 때문에 떡밥만 뿌리고 내용 전개를 후속 작품에 넘겨버리던 다른 MCU 드라마들의 단점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점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인지 넷플릭스판은 3개의 시즌 모두 13
3부작이기 때문에 차라리 시즌2의 분량까지 계속 공개하는 쪽이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3년 미국 작가조합 파업 기간에 그동안의 제작 분량을 전부 폐기하고 새로 시작했기 때문인지 일부 액션씬들의 컴퓨터 그래픽이 약간 어색해 보이기도 했는데 시즌2에선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다듬어졌으면 합니다. 비록 시즌1에 만족스러운 결말이 없고 내년에 공개될 시즌2를 기다려야 한다는 점이 짜증나긴 하지만 오랜 연기 끝에 제작 자체가 취소된 블레이드와는 다르게 데어데블과 퍼니셔는 성공적으로 MCU에 복귀했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킹핀도 호크아이와 에코에서 보여준 호그 같은 모습을 버리고 넷플릭스 시절의 위험을 되찾고 폭주하기 시작해 데어데블의 아치 네메시스다운 모습으로 시즌2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시즌1의 엔딩에서 시원하게 풀지 못했던 내용들은 시즌2에서 제대로 마무리되었으면 하고 스파이더맨이 카메오로 등장할 수도 있다는 루머도 있는데 판권의 벽을 넘어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에도 등장할지는 아마 내년에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데어데블 본 어게인을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